운명과 인생 사이 59화 시작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이어 제극인 이어가겠습니다. 제극인만 있는 게 아니에요. 굉장히 많은 유용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꼭 시청해 주시기 바라요. 명리학에 관심 많으신 분들, 실력을 늘리고 싶으신 분들, 실전과 관련된 굉장히 유용한 내용들을 얻으실 수 있으니 시청 바랍니다. 요즘 많이 줄었죠? 왜 안 보시는지 잘 모르겠는데 모르면 제가 이상한 거죠. 여러분 안 보실 권리가 있습니다. 제가 고향 백성역에 이제 상담소를 열었어요. 그동안은 전화 상담만 하다가 이제 엔데믹 시대도 되었고 직접 면대면으로 상담하시고자 하시는 분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아시는 분은 아시죠? 제가 투자와 관련된 주알주 유튜브, 주알주 채널도 했었는데 이번에 이제 마지막 방송을 올렸어요. 이제 유료 수업, 그다음에 유사 투자 자문 이쪽으로 하게 되어서 경제가 앞으로 굉장히 어려울 텐데 투자 관련돼서 고민이 많으신 분들 언제든 연락 주시고 찾아오십시오. 여러분께 최고의 상담을 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사주입니다. 여자 사주 신유 병신 기묘 병인 1981년생 41살이죠. 이 사주에 대해서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눈에 딱 알 수 있죠. 무제 사주입니다. 지금 일요일 오후 늦게 녹음을 하고 있어요. 창문을 닫으면 이제 에어컨을 틀어야 되는데 그 소리가 많이 들어가서 하나하나 살짝 열었는데 가끔 오토바이 소리가 희미하게 들릴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청취하시는데 그렇게 거슬리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약간 좀 더 공부에 도움을 드리고자 이렇게 한번 봤습니다. 신월의 기토예요. 십성으로는 상관이죠. 상관. 하여튼 이 상관녀들은 그 여러 가지 이제 기본적인 속성들이 있어요. 상관은 관을 깨는 거잖아요. 상관하면 떠오르는 게 뭡니까? 상관 패인과 상관 견관. 남자와 관련되어서는 관을 깨려고 해요. 관을 가르치려고 해요. 고치려고 해요. 이제 그런 속성을 갖고 있고요. 끼가 있습니다. 끼가 있어요. 특히 이제 신월 기토에게는 이제 상관이 신월인데 신월은 숙살지기가 발동하는 계절 아니겠어요? 그래서 남자는 목이 되고 그래서 금국목에 그러한 남자 관계를 맺게 돼요. 직업성도 이 숙살지기를 활용한 그러한 직업성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여간 지지에 목이 있다면 목을 금이 잡아갖고 이렇게 건드려요. 이 건드리는 게 이 극한다는 것을 너무 이거 뭐 자르고 생명을 없애고 이런 쪽으로만 보지 마시고 이 접촉의 개념으로도 잘 이해를 하셔야 되고요. 또한 금국목 하면 살기가 닫히는 형태가 되기 때문에 그런 사람은 그걸 그렇게 쓰는 사람은 굉장히 드물어요. 예를 들어서 정말 칼로 생명체에 위협을 가하는 위해를 가하는 그런 사람은 거의 없잖아요. 세상의 범죄는 드물단 말이에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런 에너지를 나쁘게 쓰지 않아요. 그래서 활인 쪽으로 가요. 끼도 많고 재능도 많고 또 이 관계 자체가 어쨌든 몸을 굉장히 잘 쓰고 미인일 가능성이 높고 이렇게 돼요. 이 식상욕이 식상이 잘 발달하면 굉장히 예뻐요. 몸매도 좋고요. 어쨌든 이게 상관이고 12연성으로 목욕지죠. 목욕은 예뻐 보이려고 꾸미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목욕을 우리가 하고 데이트하러 나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목욕은 끼도 있고 예쁘고 또 뽐내려고도 하고 인기를 얻고 싶고 사람들에게 매력적으로 보이고 싶고 등등등의 다양한 에너지들을 갖고 있다. 그게 이제 성적으로도 당연히 연결이 되죠. 그래서 이걸 우리는 상관이면서 목욕지의 글자를 욕상관이라고 부릅니다. 욕상관, 목욕인데 또 욕하니까 욕설 이런 느낌도 있죠. 욕상관이 또 욕 잘합니다. 기억하기가 좋죠. 역상관은 상관적 끼가 굉장히 발달한 거예요. 이게 도화성이잖아요. 12신살로는 연살.
그래서 남에게 자기를 드러내고자 하는 욕망을 굉장히 많이 갖고 있는 글자예요. 근데 천간에 병화가 딱 떴네. 병화가 떠서 이걸 우리가 상관이 인성을 찾다, 정인을 찾다, 상관폐인이라고 하죠. 내가 상관을 쓰는데 그냥 쓰는 게 아니라 뭔가를 배워서 어떤 자격을 가지고 쓰는 거죠. 그러니 자격 없이 쓰는 상관보다는 자격 갖고 하는 것, 인정받고 공인받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죠? 아무나 못하는 것, 근데 그런 걸 내가 하고 있어, 이런 거죠. 상관폐인을 기본적으로 교육업, 상담업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죠. 근데 그럴 때는 반드시 이 정인이 어느 정도 발달되었는지 이것을 가지고, 예를 들어 심리학 공부를 했어. 그럼 심리학적 상담 이런 식으로 될 거고, 물리치료사의 자격이야, 국가적 자격이야, 그러면 이제 그런 쪽으로 갈 거고, 이해되시죠? 그래서 얘의 출처가 어떻게 되느냐 이런 것도 굉장히 유심히 봐야 돼요. 그런데 월지상관격에서 드러난 건 식신입니다. 그러니까 식신적으로 이 사람을 쓰는 거죠. 이 연간에 딱 이런 거 식신이 뜨면 아, 이 사람은 전문가다. 전문가의 포스가 팍팍 풍겨요. 그리고 옆에 정인이 있으니 정인은 편인과 달리 사람이 굉장히 순수해 보이는 면 이런 게 있고요. 귀여워요. 특히 여성들. 그다음에 천진난만해 보이고요. 이게 이제 정인의 장점이에요. 편인은 사랑이 약간 왜곡된 형태, 마치 계모, 그죠? 새엄마의 사랑이라면 친엄마, 친모의 사랑은 그냥 들어오는 거 아닙니까? 그죠? 엄마가 어떤 말을 하든 그냥 온전히 나는 불편함 없이 느끼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이 정의는 그런 아주 긍정적인 속성을 갖고 있으면서 동시에 사랑받고 싶어요 이런 에너지도 굉장히 강합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십성적 조합을 보면 얘는 정인이요, 얘는 식신이니 정인 식신으로 딱 묶인 거죠. 우리가 이렇게 연월의 합으로 이렇게 묶이면 둘 다 못 쓴다 이런 것 식으로 많이 공부를 하는데, 그렇게 퉁치고 넘어가면 안 돼요. 실제 그렇게 배운 이론을 무조건 맞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실제로 실사주 상담 임상을 해보면 전혀 그렇게 쓰지 않는다. 어떻게 쓰냐 그러면 내 자격을 이 일만으로 쓰다 이런 형태로 많이 돼요. 그러니까 나는 어떤 일을 하는 전문가인데 흔히 굉장히 강하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이 자격으로 하는 거예요. 이 자격을 그 일에만 쓴다 이런 형태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주가 무죄사주였는데 병신합하니까 아, 내가 이 획득한 이 자격으로 이 전문적인 일을 하면서 병신합수 임수라고 하는 고정적 수입을 만들려고 하다 이렇게 되고, 근데 이제 또 임수가 이렇게 생성이 되면 임수가 병화를 치려고 하니 재극인이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의는 학자의 글자이기 때문에 재극이 당하면 과히 좋지 않거든요. 지난주에 대략 아주 기초적인 재극인에 대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만, 이 재극인이 정인의 학자가 공부를 해야 돼, 학자로서 공부를 해야 되는데, 이제 재성의 맛을 보면, 재성의 이 자극, 돈, 남자한테는 여자, 즐거움, 이런 것도 쾌락, 이런 것들의 자극을 받으면 공부하기 싫어져요. 학자로서의 품위를 잃어요. 그래서 돈 맛을 봤어요. 예를 들어서 강원랜드에 가서 한번 땡겼더니 비기너스 럭으로 엄청 벌었어. 중독돼 버리는 거죠. 이게 그래서 투기성 이런 것들이 굉장히 강해진다. 코인, 루나, 테라 이런 걸로 어마어마했죠. 상패로. 그럴 때 자기도 모르게 쓱 끌려 들어가가지고 평소에 전혀 안 하던 사람이 그 막판에 타서 갑자기 돈을 10억, 20억, 제가 토요일에 한 30억을 잃은 사람 얘기를 들었는데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이게 재극인의 무서움이에요. 그런데 명리 공부를 한다든가 주역 공부를 한다든가 혹은 일반 철학 공부를 한다든가 종교 공부를 한다든가, 그래서 인문학적 지성과 감성을 보유한 사람이 중년에 정인 재극인을 받아도 이미 특히 명리를 배우면 아, 이런 에너지가 나한테 오겠구나, 그렇게 쓰지 말아야지 이렇게 알고 있다면 내가 모르는 영역에 대한 묻지마 투자 이런 건 안 하게 돼요. 그래서 무조건 나쁘다 이렇게 보시면 안 돼요. 오히려 그럴 때 아, 내가 정말 이 분야에 관심이 생기네,
돈을 벌고 싶네. 그러면 그동안 내가 공부해왔던 것처럼, 왜 정의를 공부 에너지 썼으니까 이쪽 분야에, 이 재에 관련된 분야에도 먼저 실력을 닦아야지 제대로 공부하고 시작하자, 이런 식으로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니 결국은 내가 얼마나 성숙했는가, 그건 이제 영혼의 성숙도이죠. 그래서 60, 70 먹은 사람들도 전혀 그런 공부를 하지 않고 자기 경험에만 온전히 의존하는 삶을 살면 대화가 안 되죠. 특히 보수적인 분들 무조건 자기들이 옳다고 하고, 조금만 그것에 대해서 다른 논리를 펴면 무조건 뭐 쌍욕 나가고 이런 사람들 많아요. 역상관 쌍욕 나간다. 그런 거죠.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연월에 캬브리면 둘 다 못 쓴다, 이런 개념을 좀 버리시고 이젠 지양하시고, 이것이 변할 때의 그 글자와 관련된 작용력, 이런 것들에 관심을 기울이신 게 훨씬 좋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그 일을, 내가 전문적인 일을 내 자격 갖고 하면 할수록 기본적으로는 그렇게 해서 수입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렇게 수입을 만들면서 더 벌어야겠다 하는 그러한 욕망을 계속 갖게 돼요. 이 재극인이 된단 말이에요. 그것은 하늘에서 그럼 막 뚝 떨어지냐? 이 합의 에너지로 만들어지는 임수가 여기 있죠. 기본적으로 무임경이니까 이 사회에서 겁재, 무토겁재와 경금이라는 나는 상관, 그죠? 겁재는 식신을 써서 재를 만들겠다는 재에 대한 욕망을 기본적으로 깔고 있단 말이에요. 그것이 천간의 재성이 드러나지는 않았는데 이렇게 원국의 조합에서 만들어지고 있다. 그래서 재극인이 일어난다. 그래서 무제사주의 재극인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 사주는 이제 연직도 유예요. 그러면 자동으로 연월지가 신유술 방합을 이루죠. 이게 월지 상관이기 때문에 상관성이 굉장히 강해집니다. 내 자격을 가지고 상관을 쓰겠다, 이런 거죠. 이 정인의 에너지를 갖고 있을 때, 다시 말하면 이제 공부를 해서 내가 자격을 가질 때 내 전문성도 굉장히 반짝반짝해지고, 저 사람 실력 있는 사람이야 라고 잘 드러나겠죠. 그러니까 이것을 내가 얼마나 잘 키우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하지만 이 지금 현재 이 5글자를 보면 얘가 연월에서는 근이 없어요. 연월에서 드러나지는 않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운에서 오거나 여기에서 여기에 있는 십성적 글자의 십성적 의미를 통해서 얘가 내가 개발해야 된다, 내가 공부해야 된다, 이런 숙제를 갖고 있는 구조죠. 연월에서 내가 취득하고 획득하고 이런 게 아니에요. 물론 대운을 당연히 봐야 돼요. 1월 때부터 이제 관심이 있겠죠. 술토라고 하는 겁재가 오는데, 얘는 이제 이때 겁재들과의 관계가 굉장히 많겠죠. 그죠? 이 신유술로 이제 상관성이 굉장히 강해지고, 상관들과 내 이러이러한 일을 해서, 그죠? 이 병화가 또 임묘에, 그죠? 공부는 이때는 많이 안 하게 돼요. 다만 이 겁재가 갖고 있는 어떤 생각, 걔가 하는 공부, 이런 거에서 드러났기 때문에 주위에 있는 친구들이나 선배나 이런 사람들을 보면서 저거 뭐야? 나도 저거 해보고 싶은데, 그렇게 영향을 받는다 이거죠. 근데 이 친구들은 신유술로 해서 이렇게 어떤 일, 내가 향후 추구하고자 하는 일, 이런 것들로 화하기 때문에, 변하기 때문에 그런 영향을 받아서 나도 저런 거 자격 따야지, 저런 공부해야지, 그래서 이런 기술적인 일 해서 돈 벌어야지, 이제 이런 식의 이제 젊은 시절을 보내게 되고, 이때 이제 비견들과 본격적으로 이제 식상생재의 삶을 살게 되는 거죠. 참고로 연지가 딱 결정이 되면 얘가 사유축 삼합인데, 그러면 얘는 망신의 개념이 더해지죠. 아까 욕상관의 망신은 망신당하다, 이 표현으로 우리가 쉽게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이야 뭐 거의 본능적으로 떠오르는 뜻이고, 망신은 이제 부끄러움이 좀 덜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상관, 욕상관의
개념을 더하면 이 망신은 어쨌든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수술도 내가 옷을 벗고 내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수술은 망신이래 하는 게 제일 좋아요. 뭐 이런 거고, 내가 누군가에게 나를 알리는 행위도 망신이고, 그죠? 내가 회사에서 열심히 사장한테 인사하고 상사한테 인사하는 행위도 망신이에요. 조금 더 생각해보면 당연히 그렇게 되겠죠. 망신이라는 개념을 굉장히 확장해서 보면, 그래서 그런 일을 하게 된다 이런 얘기. 고객에게 어서 오세요, 이게 인사 많이 하는 거, 자영업, 서비스업 이런 것도 다 망신과 관련돼 있어요. 그리고 이제 남녀관계, 어떤 성관계, 섹스 어필 이런 거에서 이제 망신 글자가 또 욕상관 이렇게 걸려 있으면 자기를 노출하는데 꺼리낌이 없다. 그러니까 뭐 스킨십 이런 거, 좀 더 진한 스킨십 이런 것들이 굉장히 자연스럽게 나간다 이런 거죠. 상상 하나 뭐 다 해보세요. 다 그런 식으로 돼요. 근데 이제 연월과 일시는 아주 다르죠. 여기에는 편관이 있고 남편궁에, 시지에는 정관이 있고 인묘 방합을 이루고 있고, 그죠? 이게 일단 남자를 보지 말고 그냥 관으로 보면 내 자존심 굉장히 센 거예요. 내 자존감이 굉장히 높은 거예요. 나 잘났다 이런 거죠. 그리고 책임감 잘 쓰면 이런 것도 되고요. 당연히 관의 책임감, 편관의 의리성, 혼잡되어 있는데 방합, 이 기질이 이제 왕제니까 강한 것이고, 여기에 내 회사를 만들어, 내 브랜드로 만들어, 내 간판을 만들어, 이런 의미도 당연히 되고,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남편이고 요 바깥에 애인이 있는 형국인데 남편은 편관적이요, 애인은 정관적이요. 이쪽으로 갑기압으로 자꾸 끌려가는 이런 글자도 되고, 여기에 병화가 떴는데 얘에서 드러났죠. 그죠? 여기에서 드러난 게 아니야. 여기서 드러났어. 그래서 이렇게 보면 여긴 살, 여긴 관. 그래서 합해서 살인소통되는데 남자의 사랑을 원하다, 남자의 사랑을 받다. 근데 얘가 정관이니까 남편같이 느껴지고, 시지에 있으니 젊은 남자요. 그렇게 되겠죠. 젊은 남자의 사랑을 받다 이런 식으로 돼요. 아, 얘는 힘들어 이렇게 되죠. 운에서 재성이 오면 남편은 나를 재생살 시킨다. 내 돈 남편 때문에 자꾸 사라져. 아, 힘들어 뒤지겠네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이쁘다고 했고, 그렇죠. 그러니까 그냥 그거는 그 다음 장에서 보고, 어쨌든 여기 사회적으로 일하는 것은 내가 자격 가지고 내가 금식상을 쓰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는 관이 있어. 관인상생. 사적으로는 그러니까 남자와의 애정 이런 것들이 굉장히 강하다고 볼 수 있죠. 먼저 직업적으로 보면 금극목 구조니까, 또 이게 가을에 굉장히 강한 이제 금방합을 이루고 있고 식상궁을 이루고 있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얘가 목을 치려고 하겠죠. 그럼 목의 생기가 상하겠죠. 그럼 어떻게 돼요? 목의 생기를 살리는 쪽으로 직업성을 쓴다 그랬죠. 그래서 남성 고객들의 이 칼 써서, 그 칼은 어떤 칼? 빛을 받은 칼, 색채가 담긴 칼. 그래서 이제 문신도 하고, 그다음에 몸을 써서 마사지도 하고 물리치료도 하고 이제 그런 직업을 갖고 있어요. 또한 이렇게 이럴 때 이제 여기 보시면 신묘, 묘신으로, 묘신 귀문으로 이렇게 딱 연결돼 있죠. 상관합살로. 그리고 얘는 묘유충, 인유원지, 인신충이니까 연결성이 묘신으로 사회와 연결이 돼요. 그러니까 상관합사라는 사주예요. 그러니까 내 상관적 능력, 열받으면 식신적 능력으로 남자를 고치겠다, 바꾸겠다, 가르치겠다, 심하게는 너 꺼져, 이제 절대 남자에게 지지 않는 그런 강한 에너지를 갖고 있는 형국이죠. 남자를 다룰 수 있는 능력이에요. 근데 그게 이제 굉장히 이제 귀문적으로 딱 이루어지니까 처음에 결혼할 때는 미친 사람처럼 사랑에 훅 빠져가지고 이제 들어가다가 점차 이제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특히 남자도 이제 그런 기분을 느끼겠죠. 그런데
상관생재 하면서 처음에 이럴 때는 해묘로 또 어떻게 돼요? 재생살, 살이지만 처음에는 이렇게 해서 남성 에너지로 자꾸 이제 자연스럽게 이렇게 밀어주고 그러다가 해묘미 하면서 해묘미가 드러나는 곡이잖아요. 그걸 자꾸 목으로 바뀌니 돈은 사라지고 남편은 더욱더 강해지고 이런 형태가 돼서 좋지 않아요. 그래서 해인합, 재생관, 관인상생 이런 형태를 자꾸 원하게 된다. 돈 속에 간목이 있는 형국이요. 간목이 여기로 나온 형국이다. 이게 참 사주의 이게 무서움이에요. 인간은 과연 어떤 존재인가? 명리학을 공부하면 기존의 서양 철학과는 전혀 다른 사유를 할 수 있게 된다 이런 거죠. 그리고 얘를 보면 양쪽에 이제 인성을 갖고 있는데 얘가 정인이니까 공인 자격을 2개 갖고 있다 이제 이런 의미가 되고요. 그 다음에 그것은 반드시 남자와 관련된 자격으로 쓴다 이런 거예요. 남성 고객을 가득 갖고 있어요. 이게 이 국가와 잘 연결은 안 돼요. 근데 이럴 때 보면 금생수 수생목 형태로 이어질 수는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금생수 수생목 이런 형태로 해서 국가 공인 자격 이런 것도 만들어집니다. 또한 이 식상을 가지고 이렇게 목을 치면 이게 굉장히 접촉하다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이제 물리치료 신체를 손으로 이렇게 접촉하고 그러는 것도 있지만 계속 이게 남자와의 인연 같은 것들이 만들어져요. 그래서 이 귀문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이제 무서운 거고 이렇게 남자들이 사적으로 많이 모이면 자기도 모르게 이런 이 남편궁 외의 남자들이 여자를 보면 나도 모르게 사랑의 에너지를 쭉 주어버리니까 자기도 모르게 그냥 좋아지는 거죠. 그러니 주변의 남자가 끊이기가 참 어려운 이제 그런 구조예요. 이걸 공부로 쓰면 참 좋은데 쉽지 않다. 이분이 불교 공부도 하고 절에 다니고 이제 그런데 이제 사적으로는 자꾸 이제 남자와 접촉하게 되는 그런 에너지들 갖고 있고 그래서 이 에너지를 내가 어떻게 쓸 거냐 이것을 나의 브랜드를 키워서 내 브랜드 속에서 결국은 처음에는 힘든 시절을 겪다가도 내 브랜드, 내 간목의 브랜드를 써서 관인상생으로 내가 유명해지고 내가 인기를 얻는 이제 그런 방식으로 쓰면 사회에 이 식상이 나의 제자가 되죠. 그래서 내 악식으로 제자들을 끌어들이면 어떻게 돼요? 돈을 벌 수 있는 거죠. 이제 이 구조가 그래서 이 재성운을 굉장히 잘 써야 되거든요. 그 전에는 사회의 식상이 나를 자꾸 쳐요. 특히 이 상관경관 이런 것은 자꾸 사회로부터 욕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권위 같은 거죠. 나의 명예 이런 것들이 자꾸 이제 젊은 식상들이 친다거나 내가 어떠어떠한 행동을 함으로써 이 생각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생각이 이렇게 해서 돈을 버는 쪽에 가 있으면 이 병화가 그럴 때 이제 묶인단 말이에요. 그럴 때 묶이는 거예요. 그래서 정인의 생각을 제대로 쓰지 못하면 내가 생각을 가지고 내 언행을 단속하지 못하면 제어하지 못하면 그로 인한 이제 구설에 자꾸 시달리는 이제 그런 형국이 되죠. 그리고 이 금국목 하면 어쨌든 내가 깔고 있는 나의 생기를 이렇게 치기 때문에 아마 이제 아시는 분들도 많겠지만 이 묘목이라고 하는 것은 여성의 생식기 이런 의미도 있어요. 자만 그런 게 아니라 이게 이제 마치 화초가 양쪽으로 벌어진 것 같아서 여성의 생식기를 상징하는데 이게 이제 묘신귀무 묘충 이렇게 되면 이제 성적인 것과 관련된 생식기와 관련된 어떤 수술 그런 것들 이쁜이 수술 뭐 이런 걸로 부르죠 우리가. 이제 그런 수술도 하신 분이다. 이 갖고 있는 글자의 에너지를 다 쓰시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이 경자 대운이 되면 이제 식상 혼잡이 되고 그렇죠? 이것은 굉장히 바빠진다 이런 측면도 있지만 이제 상관성이 대운에서 딱 드러났기 때문에 그동안 이 묶여서 돈을 버느라고 썼던 이 식신 말고 상관을 계속 쓰고 싶다. 이게 이제 학생을 가르치거나 이분이 심리학 전공도 하셔서 심리학적으로 상관패인 이제 상담도 하고 하지만 지지에서는 식상생재 하고 싶어 그런데 자묘형이 걸려버리죠. 그래서 여기에
일단은 부부공의 어떤 불안함형 걸리는 거, 사랑이 온전히 전달되지 않고 자묘형은 동시에 얘가 이제 재생살 걸리니 남편이 돈을 다 깎아먹어요. 근데 신자진해서 진토들과 재성을 만들려고 하는 그런 비즈니스를 하려고 하는 이제 그런 일들을 계속 추진하게 되는데 계속 자묘형이 난다. 지쳐버리는 거죠. 특히 이제 남편 입장에서 보면 어때요? 일을 얘가 갖고 있죠. 인중병화. 그러니 이건 친구들하고 같이 어울리는 거예요. 방합, 형제와 같은 가족 같은 이런 동료애가 강한 이런 친구들하고 뭉치기를 좋아하고, 내가 일이 없으니 얘 일을 내가 같이 도와주고, 얘가 꺼내 올렸으니까. 그래서 내 입장에서 보면 상관생제 돈을 추구한다 이런 거예요. 상관생제, 그죠? 그렇게 해서 돈을 추구해야 되는데 재생살이 나버려. 이 일도 하고 이 일도 하는데 재생살, 돈이 되려다가 잘 안 되는 이런 형태고 자꾸 돼버리는 거예요. 얘 입장에서는. 그래서 상관 합살하려고 자꾸 하겠죠. 그죠? 상관 어려움을 없애고 싶어. 그죠? 그러면서 상관 견관도 하는 거고요. 그러니 이 사주는 친구들과 같이 내가 기술 발휘하고 그렇게 해서 돈을 벌려고 하는데, 그러면 자꾸 펑크가 난다. 돈이 없어진다. 돈이 사라진다. 그로 인한 스트레스가 강하다. 자꾸 그런 일들이 너무 강하니까 벌어진다. 그럼 그걸 소통하기 위해서 이렇게 오면 얘 입장에서는 인성인이 이제 공부를 하거나 이런 식으로 가야 되겠죠. 이 편이네. 하지만 자매형으로 그렇게 인성의 생이 원활하게 들어오지 않으니 쉽지는 않다. 이런 형태고, 오히려 신자 치인에서 진토, 임묘진 방합이 더욱더 강해지는 형태. 그래서 이 재성을 추구하는 쪽으로 자꾸 가버려요. 상관생제. 그것도 이렇게 내가 이 상관생제 즐거움을 찾아가다. 이걸 돈이 안 되니 이제 내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해서 재성 쪽으로 빠지고 여자로 빠지거나 혹은 다른 이제 쾌락의 요소를 발굴해서 그런 쪽으로 가다 보면 묘신귀문이 걸려버려요. 이 상관생제의 즐거움을 찾다 보면 뭔가에 집착하고 그러니까 불이 이렇게 화려하게 켜져 있는 이런 건물 같은 데 가서 이제 도박을 하는 거예요. 상관생제 즐거움을 얻기 위해서. 자기도 모르게 한번 딱 들어가면 중독이 되겠죠. 이 귀문을 나쁘게 쓰면, 차원이 낮게 쓰면 중독, 집착 이렇게 돼버려요. 굉장히 좋지 않다. 그러니 이 사람은 남편 때문에 돈도 흐지부지 없어지고 너무 스트레스를 받는다. 그럴 때 나타나겠죠. 이게 에너지라는 건 그런 겁니다. 여기에서 완전 못하는 것, 그냥 손님 중에 이렇게 차 한잔 하고 이렇게 되면 이 사람이 빠져버려요. 그러니까 잘 해준다 이런 뜻이죠. 정인을 갖고 있으니까 그냥 잘 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천간에 띄운 이 사람의 사랑은 자기가 스스로 장생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랑의 순환이 굉장히 잘 된다 이런 거죠. 그런데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원래 제극인의 에너지를 갖고 있잖아요. 신축대운이 되면 신금이 뜨면서 이제 병신합. 그러니까 내 두 개의 자격으로 이제 일에 열심히 종사해서 임수를 벌겠어. 돈을 만들 거야. 고정적인 수입을 키울 거야. 이렇게 쓰면 제일 좋죠. 이 축토라고 하는 비견이 일을 하나 더 갖고 와서 야, 같이 그렇게 일을 해서 돈 벌자. 이거 내가 이 일의 양지가 되어줄게. 내가 이 일을 갖고 왔어 너에게. 그런데 잘 보면 이걸 잘못 쓰거나 하면 이 비견은 이제 축인 이런 형태로 돼서 이 임목 남자와 연결된 비견이요. 그죠? 묘축 이렇게 해서 남편은 이 축토하고 또 연결이 되죠. 여기 다 갑기합이 이루어지는 거. 그러면서 이 비견이 또 식신으로 빵빵 쳐버리고 그러니까 또 원활하지 않은, 그러니까 복잡한 관계가 형성이 되는데 이 비견으로 인해서 내가 임묘해버리는 이제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여자 있는 다른 남자들과 인연이 되는 이제 그런 형국이 되기가 쉽고요. 잘못 쓰면 제극인이 이렇게 병신합으로 제극인이 자꾸 올려서 돈은 벌어야 되는 마음 이런 거 비견들하고 뭔가를 하는데 이 상관은 임묘하고 유축합해서 그래 식신일을 더 강화하자. 이제 전문적인 일을 하자.
이런 식으로 가야 되는데 그 와중에 자꾸 이제 남자와의 어떤 인연이 되는 것. 그러니까 사랑을 할 때 제대로 하라, 정상적으로 하라 이런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남자가 가져오는 돈 이런 것들로 뭔가 해보겠다 하면 이 돈은 비견의 돈이죠. 비견 속에서 얘가 끌고 오는 그런 형태란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제극인 자꾸 해봐야 사실 크게 도움되는 거 아니다라는 거고, 지금 제가 아까 말씀드린 이게 병신 이런 제극인, 무죄사주인데 잠재되어 있는 제극인, 그런 것을 내가 어떻게 쓸까? 그러니까 내 학문, 내 자격을 가지고 어떻게 원활하게 돈으로 만들까? 이런 식의 창의적인 생각으로 쓰지 않고, 특히 올해 이민년, 내년 개묘년, 요게 일종의 시험대와 같아요. 그래서 대운을 보면 딱 알 수 있어요. 이민개묘, 대운으로 딱 들어오죠. 올해 이민년 개묘년인데, 이게 이제 재성이 천간에 본격적으로 떠서 잠재된 제극인을 실제로 제극인을 시켜버려요. 이 정인을 쳐가지고 돈 벌어야겠다. 특히 이렇게 정제가 딱 들어와서 이러면 뭐예요? 잔머리를 굴리는 거예요. 근데 이 이민이라고 하는 것은 올해의 에너지를 딱 보면 남자가 머리에 이고 온 돈이죠. 남자 돈이에요. 남자의 돈을 가지고 제극인 딱 해버리니까 남자의 돈을 어떻게 내가 활용해서 내 것으로 만들 것인가, 이러한 욕망이 굉장히 강해져요. 근데 그렇게 되면 모를까요? 이 남자는 모를까요? 바보예요? 안다고. 근데 그런 식으로 잘못하면 올해 그런 식으로 훈련하고 그렇게 쓰면 이렇게 하면 돈이 되네. 돈 많은 남자 만나면 되는구만. 돈 많은 남자. 그러면 이 임수도 여기 장생을 딱 갖고 있고 근이 있으니 돈을 많이 이 돈이 작은 돈이 아니죠. 남자의 돈이 내 마음을 자꾸 뒤 흔드는 거야. 재극인시키는 거야. 이 남자 돈 있어서 좋아. 돈 많은 남자 좋아. 이 남자하고 나 잘 해보고 싶어. 그러니까 이제 그런 수술도 하는 거고요. 근데 그렇게 되면 이 계묘는 편제가 와서 제극인을 하는데 재생살 구조가 되죠. 재생살. 그래서 남자에 의존하는 사람, 돈 많은 남자와 어떤 식으로든 내가 상관적 행위를 통해서 천간에 돈을 떼서 돈을 벌려고 하면 그 결과가 과히 좋지 않아요. 그러니 현대사회에 맞게, 현대사회에 식상이 많은 여자는 진짜 전문가가 되어야 되고, 이렇게 학위를 2개 갖고 있으니 심리적은 심리적으로, 그죠? 그 다음 이렇게 육체적은 육체적으로 자기 본업에 충실하면서 이 남자들을 고객으로 충실히 관리하면 고객들의 사랑을 받다, 고객들의 인정을 받다, 이런 식으로 되죠. 그러니까 남자는, 그러니까 돈은 자기 실력으로 해결하고 내 실력으로 해결하자. 이것을 남자로 쓰지 말고 내 관으로 해결하자. 그죠? 이 정관에서 내 관에서 내 브랜드로 돈을 벌자. 그러면 이 평관이 와도 별 문제가 없어요. 왜냐면 내가 일을 하면서 생재하면 되거든요. 정관을 나이 들어서 평관 얼마든지 내가 이거 식신제사라고 상관합사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다 이거죠. 이 능력을 키우는데 집중하라. 근데 이 능력은 내가 자격을, 내 실력을 뒷받침하는 그러한 탁월한 노하우 이런 것들이 잘 전해질 때 인기를 얻고 그렇게 되겠죠. 얼마나 양쪽에서 반짝반짝거려요. 이 병병이 있으면 뭐 오히려 어두워지다 이런 속성이, 너무 그렇게 보실 필요 없어요. 그럼 다른 글자들은 그냥 공부를 많이 한 거예요. 양쪽으로 한 거야. 근데 그게 이렇게 자기 일을 하는 와중에 자꾸 재성으로 향하니 재극인이 자꾸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극인이 걸리는 것을 중년의 에너지는 어떻게 써야 된다? 제가 계속 아까 말씀드렸지만, 어떻게 하면 내가 실력을 닦아서 무리 없이 돈을 벌까, 이런 창의적인, 그리고 바르게 이런 쪽으로 가야 된다, 이런 말이에요. 이때는 상관성을 많이 썼고 자묘형도 충분히 해서 정말 많은 일이 있었고 재생살도 겪었고 다른 남자의 관계도 겪었고 등등등 했다면, 그죠? 신자, 지인, 인묘, 지인에서 남자들도 많이 만나고 그랬다면, 이젠 진짜 내 전문성을 완성하여 돈을 벌어보자. 그럼 비견들도 내 관을 밀어준다, 정관을 밀어주겠죠. 이 편관을 묶어놓고.
그런 식으로 쓸 때 이때 내 관을 통해서 식상생재하면서 돈을 키운다. 이렇게 쓸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 이게 제극인데도 이게 인목에 장생해주고 이렇기 때문에 큰 폐해가 없어요. 근데 역으로 이 글자를 남자로만 써버리면 남자의 돈으로 어떻게 먹고 살까 이런 쪽으로 써버리면 이게 좋지 않은 거라고요. 그렇게 되면 이게 이럴 때 고생 많이 하길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갑진 이럴 때 되면 이게 갑진년도 머지않아 오잖아요. 이 갑진년 몇 년 후니까 딱 그걸 보면 이 신금이 딱 임묘해버려 잘못하면 이 내가 전문적으로 하는 일이 임묘해버려요. 그래서 관인상생에서 이제 남자 갈아버리자. 임묘진 그러니까 이렇게 삼합이나 방합의 묘지가 딱 와버리면 야 방합이 이루어졌네 드디어 얘기 아니고요. 이 방합이 완성되었어 이제는 끝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결혼한 사람들이 이 일지공을 끼고 방합이나 삼합을 하게 되면 이제 이혼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그래서 사라지고 새로운 합을 통해서 정관이 딱 드러나면 이때 새로운 남자와 내가 인연이 되어 살다면 이런 형태가 되죠. 근데 그것도 이제 말년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남자들을 통해서 그들의 돈을 활용하고 그러다 보면 그렇게 나중에 말년에도 이쁘고 말년에도 끼를 발휘하고 그렇게 해서 그렇죠? 남자들과 그런 인연들을 계속 만들어갈 수 있는데 사실 그렇게 사는 것보다는 이 정인답게 정인으로 상관폐인하고 그 다음에 식신정관합하면서 자기의 역상관 남들 왜 이렇게 참 매력적으로 비치는 그런 에너지들을 보다 성숙하게 쓸 필요가 있죠. 나이가 들면 이런 거예요. 이것도 예전에 살짝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아까 정인의 그 귀여움, 천진난만함, 순수함 이런 것도요. 이게 신금이 뜨고 그러면서 병신합 이렇게 해서 이 인성이 어두워지면 정말 얼굴에 변화가 생겨요. 그 정인의 기본적으로 너무너무 좋았던 그런 에너지의 표정이 어두워져요. 얼굴이 바뀌어 정치인처럼. 안철수의 얼굴이 표독스러워지고 옛날 아나운서 했던 그 누구야. 그러면 정치인 되면서 얼굴이 완전히 망가지고 정말 악마처럼 보이고 이런 게 돼버리는 거예요. 정인의 빛을 잃는 거예요. 돈에 연연하고 남자의 돈을 활용하려고 하고 그러면 근데 정인이 그러한 느낌을 주지 못하면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 정인의 에너지를 살려가는 것이 굉장히 좋다. 다 티가 나요. 저 사람 지금 어떻게 해서인지 잔머리 굴려 돈을 벌려고 하는구나. 근데 잘 안 풀리면 어떻게 돼요? 고민 이런 것들이 얼굴에 나타나고 몸을 좀 먹고 이러면서 얼굴 표정이 보이고 그런 거죠. 그래서 사실 남자에 대한 얘기긴 하지만 남녀 똑같아요. 아무리 성형을 어쩌고저쩌고 해도 근본 심성에 따라 성형을 너무너무 잘하는 얼굴도 반드시 티가 납니다. 좋은 느낌을 못 줘요. 김모 씨처럼 표독스러워 보이고 절대 고급스러워 보이진 않죠. 귀해 보이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렇게 된다. 그러니 심성이 우러나온다 얼굴에. 그래서 관상학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인 가지신 분들 무제사주인데 이렇게 제극인이 걸리시는 분들 항상 나의 얼굴을 관리하는 것은 내 마음에 달려있다. 이거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뵐게요.